자, 오늘은 탈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요청이 있었어요. 미녹시딜이랑 탈모를 꼭 다뤄주세요. 오늘은 그럼 탈모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모는 언제 생기죠? 이제 치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제일 극단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제 항암제 때문에 생기죠. 아주 극소수의 항암제 제외하고는 다 머리가 빠지는 항암제밖에 못 쓰고 있는 것인 거고, 이렇게 완전 민머리가 되도록 싹 빠지는. 완전히 없어지죠? 완전히 네, 항암제. 완전히 없어지고, 없어지는 시기는 이제 첫 번째 항암제가 들어가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숭숭숭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그냥 빠지기만 하는 분들도 있고요. 통증을 호소하면서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면서 생기는 통증에 대한 되게 어려운 단어도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고요. 근데 뭔데요? 기억이 아무튼 저는 보통은 이제 항암을 다른 내과에서 하니까 이제 항암 한 3번이나 4번 하고 나서 보통 뵙는데, 저 보면은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증상보다도 이 두피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때는 이제 진통소염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두피에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바르면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긴 해요. 항암제는 결국은 암세포를 타깃하지만 네. 이 모발 세포도 그러니까 죽이니까. 거기서 막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통증으로 나오겠네요. 그런가 봐요. 근데 없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다 아픈 건 아닌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제 싹 빠지고, 그게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외모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항암 끝나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는 하지만은 뭐 저 정도 길이가 되려면 진짜 몇 년은 걸릴 거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탈모가 생겼던 과정을 잊어먹을 정도로 뵙게 되는 날은 한 2년? 2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항암 끝나면은 한 3, 4주 정도 후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나는 속도랑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한 1년 정도 되면은 한 10에서 15cm 정도 자란다. 그리고 머리가 날 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곱슬기가 된다는. 아, 머리의 그런 패턴이 좀 성향이 네. 바뀐다, 성상이. 색깔이 변하는 분들도 있고요. 두께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똑같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적게는 10%, 많게는 40% 정도에서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 정수리 이쪽 부분이 잘 덜 나더라고요. 위쪽이 그쵸? 이쪽이.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어떤 치료 대안이 있을까? 좀 덜 빠지게 만들거나 빨리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덜 빠지게 하는 데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별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의 약간 슬픔인 것 같아요. 덜 빠지게 하는 게 뭐예요? 쿨링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영 모자 같은 걸 써요. 그리고 거기로 차가운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차갑게 하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차갑게 하면은 혈관이 이제 수축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암제가 이제 그쪽으로 잘 안 가니까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건 팍스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쓰고 있고, 항암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끝나고 나서까지 좀 더 하고, 이제 미국 거기서는 많이 해요. 도움이 안 되지만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막 의료기기로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차가운 물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본체가 항암 주사를 맞는 주사실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 아니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쿨링캡. 오케이.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걸로 연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를 이제 봤는데, 쿨링캡을 해도 50% 정도에서는 탈모가 생겨요. 하지만은 50%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굵고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효과인데요. 네, 맞아요.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너 시간 정도 얼음덩어리를 올려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안 빠진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저는. 두통이 꽤 있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좀 진통제 먹게 하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스껍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인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미녹시딜. 일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탈모 방지약이잖아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해요? 미녹시딜 먹어도 된다?
먹는 기심 있나요, 한국에? 없나요? 먹는 제재가 있긴 있는데 먹는 제재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허가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그래요? 대부분은 그냥 외용으로 바르는 겁니다. 지금 한샘이 얘기한 미녹시딜이 쓰는 경우는 대개는 항호르몬제로 인한 탈모에서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타모키시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쓰면은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억제가 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조금 잘 빠지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제 머리 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고혈압 약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혈관 확장을 하는 고혈압 약이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었고 그걸 이제 먹다 보니까 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탈모약이 된 거고 그런데 탈모 때문에 그 약을 쓰는데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런 전신적인 작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저농도로 바르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써도 돼요. 써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단지 아주 심한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들어간 약들을 가끔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 몸에 들어오면은 여성 호르몬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은 안 되고 미녹시딜은 얼마든지 바르시고 탈모 클리닉을 보통 가시라고도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탈모는 성형외과의 영역이잖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성형외과에서도 배우는 영역.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적으로의 모발 치료는 네. 이제 모발 이식이죠. 수술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형외과도 하고 피부과도 하고 일반 다른 선생님들도 하고 이러면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또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또 모발 이식이라는 게 또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만족도가 그러니까 꼭 뭐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없어서 넣는다기보다 머리가 다 났는데 좀 빈 공간이 있거나 좀 채워놓고 싶은 공간이 있다. 그걸 모발 이식을 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괜찮네요. 네. 보통 보면 뒷머리는 좀 풍성하시거든요. 저도 모발 이식 한 거예요. 거기에 아. 흉터가 이렇게 사실 보였었어요. 제가 네. 머리 수술을 했었어가지고 대놓고 보였어요? 대놓고 보였어요. 넘기면 안 보이다가 살짝 이렇게 제끼거나 아니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배님 중에 모발 이식하는 형님한테 가서 모발 이식을 되게 오래됐어요. 했죠. 저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생착이 잘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만족도가 큰. 탈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치료 과정의 일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를 끊으면 다시 납니다. 아,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참 힘들지만 어쨌거나 영원한 건 아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잘 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미녹시딜 발라도 됩니다. 이상 우유TV였습니다. 우유TV였습니다.